박지수. 공항 터미널에 황나라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출국하려던 박지수가 뒤돌아보자 분노에 찬 황나라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도윤쌤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박지수가 당황하며 피하려 했습니다. 이것도 모른다고 할 거야? 황나라가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오빠한테서 돈 받고 거짓말한 거 맞지? 이거 놔. 박지수가 황나라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안 놔줘. 진실을 말해. 두 여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윤이는 경찰서에서 온 고소사건 통지서를 손에 쥔 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김도윤이 직원 박지수를 협박하고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 그리고 그가 최자영의 YL그룹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정윤이의 가슴은 마치 얼음 덩어리가 박힌 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김도윤이 강재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들의 모습을 본 정윤이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폭발했습니다. 너 YL그룹에서 일하는 거였어? 정윤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김도윤은 어머니의 손에 든 통지서를 보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설명할게요. 이건 모두 황기찬의 음모예요. 음모? 음모라고? 정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그 회사에서 일한다는 건 왜 숨겼어? 도희를 죽인 그 최자영이 있던 회사에서. 강재인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자 사이의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김도윤이 다가가려 했지만 정윤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정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희가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너는 그 원수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어머니, 이건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황기찬과 최자영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복수? 정윤이가 비웃었습니다. 복수를 한다면서 성추행 누명까지 쓰고. 이게 네가 말하는 복수야? 김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황기찬이 저를 제거하려고 꾸민 일이에요.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 어떻게 믿어? 정윤이의 목소리가 쩌렁쬐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게까지 망신당하면 어쩌려고 그랬어? 손님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정윤이는 김도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됐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정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긴 말 필요 없어. 너 거기 당장 그만둬. 정윤이는 등을 돌린 채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김도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좌절이 스며들었습니다.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정호성과 강재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속삭이듯 낮게 이어졌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고 정호성의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수법이에요. 강재인이 커피잔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에게 일어난 일, 저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아요. 정호성은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괴고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는 만들 수 있어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황기찬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지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정호성이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는 복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이미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강재인이 앞몸을 기울였습니다. 도윤 씨가 누명을 쓴 채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황기찬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거예요. 정호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재인이 최자영의 딸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지만 김도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도윤이를 도와야겠지.
정호성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 황기찬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알고 있어요. 강재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불길한 기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박지수라는 여자를 조사해 봐야겠어. 정호성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재인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황나라를 통해서 접근해 볼게요. 정호성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기찬 여동생. 황나라는 도윤 씨를 좋아해요. 그 마음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강재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을 감수할 때예요. 강재인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요. 정호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계획은 황기찬의 몰락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정호성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은 김도윤과 정호성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YL그룹 로비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정호성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구해온 영상이었습니다. 저기 봐. 김도윤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황기찬과 박지수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황기찬이 박지수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김도윤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이제 황기찬이 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호성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돈을 주고받는 장면은 있지만 그것이 성추행 조작과 연결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야. 김도윤의 얼굴에 다시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지수를 직접 만나야 해. 정호성이 의자를 돌려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듣는 수밖에 없어. 박지수가 쉽게 말할까요? 황기찬에게 돈을 받았다면 입을 다물고 있을 텐데. 정호성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압박이 필요해. 그녀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 어떤 압박이요? 강재인 씨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정호성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황나라를 통해서 박지수를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김도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강재인 씨에게 위험이 가지 않을까요? 그건 그녀가 감수해야 할 몫이야. 정호성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도윤아,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오직 증거만이 널 구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긴 침묵에 잠겼습니다. CCTV 영상은 계속 반복 재생되었고 황기찬과 박지수의 은밀한 거래 장면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절박한 긴장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삼촌,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김도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호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야. 황기찬은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어.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도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 김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눈빛과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YL그룹 근처 카페에서 강재인과 황나라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우연을 가장해 황나라와 만났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만남이었습니다. 황나라는 커피를 마시며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라씨,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강재인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냥 그래요. 근데 도윤쌤 일이 너무 속상해요. 황나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분이 아닌데. 강재인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나라씨, 이것 좀 봐주세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박지수가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황나라의 눈이 점점 커졌고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황나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 로비 CCTV예요. 박지수라는 직원과 당신 오빠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황나라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황기찬이 박지수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나라씨 박지수가 도윤쌤을 고소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촬영된 거예요. 황나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가 정말로?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강재인이 황나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라씨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황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가 왜 그런 짓을? 박지수를 찾아보세요. 강재인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황나라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지수가 어디 있어요? 공항에 있을 거예요. 오늘 출국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강재인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황나라는 가방을 움켜쥐고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강재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황나라는 택시를 잡아타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배신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오빠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초조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지수. 갑작스러운 외침에 박지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황나라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신 누구야? 박지수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똑바로 말해. 황나라가 박지수 앞에 막아섰습니다. 도윤쌤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 박지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황나라를 피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황나라가 핸드폰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모른다고 할 거야? 화면 속 황기찬과 박지수의 모습을 본 박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 황나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한테서 돈 받고 거짓말한 거 맞지? 박지수는 캐리어를 놔두고 도망치려 했지만 황나라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줘. 박지수가 황나라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안 놔줘. 진실을 말해. 황나라도 질 수 없다는 듯이 박지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수가 황나라를 밀치자 황나라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일어나 박지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 박지수의 비명이 공항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야. 경찰 불러. 박지수와 황나라는 바닥에 뒹굴며 서로를 핥히고 때렸습니다. 박지수는 필사적으로 황나라를 뿌리치려 했고 황나라는 분노에 차서 박지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공항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두 분 분리하세요. 경찰들이 강제로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황나라와 박지수는 모두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진 채 경찰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놔줘요. 저 사람이 먼저. 황나라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지수와 황나라는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공항 터미널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사건의 전말을 추측했습니다. 정호성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고 사무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변호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지수 계좌로 입금된 내역입니다. 정호성이 화면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5천만 원. 입금자는? 황기찬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입금 날짜가 김도윤 씨 고소 사건 하루 전이에요. 정호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거액의 돈이 사건 직전에 이동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정호성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박지수가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하던데. 네, 황나라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둘 다 붙잡혔어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을 겁니다. 좋아. 정호성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자. 변호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지수를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황기찬이 손쓸 시간을 주면 안 돼. 정호성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두 사람은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정호성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김도윤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지수가 쉽게 입을 열까? 정호성이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자백하는 것이 그녀에게도 유리해요. 정호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도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동시에 강재인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엄습했습니다. 최자영의 딸이지만 도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면 바로 박지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미 연락을 해뒀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담당 형사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호성의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기대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드디어 황기찬의 음모를 폭로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색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박지수가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담당 형사와 정호성 변호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지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수 씨, 이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정호성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지수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황기찬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내역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도윤 씨를 고소하기 하루 전에 입금됐네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박지수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팔짱을 끼고 박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오해라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그리고 타이밍도 절묘하고. 정말 아니에요. 박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김도윤한테 당했어요. 정호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CCTV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태블릿 화면에는 황기찬과 박지수가 은밀하게 만나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박지수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박지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지수 씨.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짓말을 계속하시면 위증죄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담당 형사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황기찬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 같나요? 이미 증거는 충분해요. 박지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박지수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정호성과 변호사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드디어 박지수의 방어막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황기찬 회장이 저에게 돈을 줬어요. 박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김도윤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라고 했어요. 담당 형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 진료실에서 일부러 스킨십을 유도하고 그걸 성추행이라고 신고하라고 했어요. 박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김도윤 씨는 실제로 당신에게 성추행을 했나요? 정호성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유혹했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조사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신속히 자백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정호성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박지수 씨, 이 내용을 정식으로 진술서에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박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에게 정말 미안해요. 정호성의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승리감이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김도윤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황기찬의 치밀한 음모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성의 사무실에서 강재인은 USB를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지수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 자료들이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황기찬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시간이에요. 강재인이 USB를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정호성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영상 편집은 내가 도와줄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야 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박지수의 자백, CCTV 영상,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정호성도 김도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목은 황기찬의 치밀한 음모, 무고한 의사를 함정에 빠뜨린 진실로 하죠. 강재인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이제 업로드하자. 정호성이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조회수는 급속히 올라갔고 댓글창은 분노한 네티즌들의 글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인간이 회장이라니. 의사분 너무 억울하셨겠어요. 황기찬 처벌해야 해. 강재인과 정호성은 화면을 바라보며 무언의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SNS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락이 올 거야. 정호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황기찬은 숨을 곳이 없을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강재인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담겼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핸드폰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습니다. 정호성이 전화를 받으며 인터뷰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네, 모든 증거는 확실합니다. 박지수 씨의 자백도 녹음되어 있어요. 강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에 잠겼습니다. 황기찬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정신병원에 감금당했던 날들, 아들 은호를 잃었던 그 참혹한 순간들. 이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 씨에게 연락해요. 강재인이 정호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히 세상 앞에 나설 수 있어요. 영상의 조회수는 계속해서 치솟았고 황기찬의 몰락을 예고하는 여론의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YL그룹 회장실에서 황기찬과 강세리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수의 자백이 담긴 폭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황기찬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고 커피잔이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분노에 질려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당신, 박지수 관리도 제대로 못했어? 황기찬이 세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몰랐어. 강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박지수가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고. 황기찬이 세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몰랐다고? 네가 박지수를 섭외한 거 아니야? 그건 당신이 시킨 일이잖아. 세리가 뒤로 물러서며 항변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강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황기찬과 함께 모든 일을 계획했던 것은 자신이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했잖아. 세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만 나쁜 사람이야. 황기찬이 세리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여?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아파. 세리가 팔을 빼내려 했지만 황기찬의 힘은 더 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불신이 급속히 증폭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범으로서 함께해왔던 관계가 위기 앞에서 금세 적대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세리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쪽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에는 연달아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지만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황기찬이 다시 세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세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고. 세리는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황기찬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세리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세리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황기찬은 무너진 사무실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차가운 표정으로 황기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황기찬은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꼴이? 강미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무님. 상무님은 무슨 상무님이야? 강미란이 팔짱을 끼고 황기찬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네가 회장이라고 우기기도 부끄럽지 않아? 이건 일시적인 위기일 뿐이에요. 황기찬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일시적인 위기? 강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온 나라가 너의 추악한 짓을 다 알게 됐는데? 황기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무님까지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버린다고? 강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네가 먼저 이 회사를 버렸잖아.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말이야. 저는 회사를 위해서. 닥쳐. 강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김도윤 한 명 제거하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이었어? 황기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강미란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했어. 강미란이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회장직 해임을 논의하기로 했어. 그럴 수는 없어요. 또 황기찬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기여? 강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 투자자들이 모두 발을 빼고 있어. 황기찬은 황망한 표정으로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해주던 강미란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상무님 제발. 이미 늦었어. 강미란이 등을 돌렸습니다. 책임져. 강미란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리랑도 정리해. 더 이상 추문거리 만들지 말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황기찬은 홀로 남았습니다. 강미란의 차가운 시선과 냉혹한 경고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신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정윤희의 치킨집 한편에서 정호성과 정윤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누나에게 김도윤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있었고 정윤희는 복잡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누명이 벗겨진 건 다행이야. 정윤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이 큰 도움이 됐어. 정호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인이 아니었다면 증거를 찾기 어려웠을 거야. 정윤희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강재인이? 누나. 정호성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 여자가 최자영의 딸이라는 거 알고 있어? 정윤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호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재인이도 피해자야. 피해자. 정윤희가 비웃었습니다. 도희를 죽인 살인자의 딸이 피해자라고? 누나, 재인이는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이 없어. 정호성이 설득하려 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정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어? 왜 우리를 속였어? 정호성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윤희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딸처럼 예뻐해줬는데. 정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람이까지 그 애를 엄마처럼 따랐는데. 누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해. 정윤희가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정호성이 정윤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성아, 너도 속았어. 정윤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를 이용한 거야. 그게 아니야, 누나. 정호성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재인이는 진심으로 도윤이를 도우려고. 그만해. 정윤희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의 얘기 하지 마. 정윤희는 주방으로 향했고 정호성은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재인을 향한 정윤희의 불신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누나, 시간이 지나도 도희는 돌아오지 않아. 정윤희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걸 잊지 마. 정호성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김도윤을 구했다는 안도감보다는 가족 간의 깊어진 갈등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한강공원의 한적한 벤치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비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도윤 씨 덕분에 황기찬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강재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인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김도윤이 감사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강재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황기찬은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김도윤이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복수를 향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누명을 벗겨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강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기찬은 제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도희 씨도. 김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동생 김도희의 죽음이 여전히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희의 죽음도 밝혀내야 해요.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재인 씨. 김도윤이 망설였습니다.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미 위험한 상황이에요. 강재인이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황기찬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적을 상대해야 하는 동지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화나셨나요?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송해요. 제 정체를 숨긴 것 때문에. 재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말을 막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했으니까요. 강재인의 얼굴에 새로운 결단이 스쳤습니다. 도윤 씨, 저와 함께 해주세요. 무엇을요? 황기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도희 씨의 진짜 사인을 밝혀내고 황기찬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김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라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에서는 새로운 결단과 복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연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YL그룹 회장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의자에 몸을 맡긴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임서 양식이 놓여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강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세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황기찬이 세리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기력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황기찬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라고? 강세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 설마. 나가. 황기찬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나도 똑같이 고생했잖아. 세리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혼자 다 뒤집어쓰려고? 황기찬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생? 황기찬이 세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나도 모든 걸 잃었어. 세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제인 이름까지 빼앗겼는데 그게 다야? 황기찬이 더욱 격분했습니다. 나는 회사도 명예도 모든 걸 잃었어. 강세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황기찬의 분노가 모두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도 원했던 일이잖아. 세리가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제인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건 당신도 마찬가지였어. 나가라고. 황기찬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고 펜꽂이가 벽에 부딪히며 깨졌습니다. 강세리는 좌절과 배신감에 떨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돼?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는데. 함께했다고? 황기찬이 비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건. 세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책임 회피하지 마. 황기찬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강세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황기찬과 함께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은 자신이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고. 세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황기찬이 세리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들려고?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세리가 황기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인을 정신병원에 보낸 것도 은호를 죽인 것도 당신이 시킨 일이잖아. 황기찬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입 닥쳐. 왜? 사실이잖아. 세리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와서 나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황기찬이 세리를 밀어냈습니다. 세리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어깨를 다쳤습니다. 아파. 세리가 어깨를 붙잡으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시선으로 세리를 내려다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황기찬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강세리는 좌절과 배신감에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남자가 이렇게 차갑게 자신을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세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강세리는 천천히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황기찬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세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황기찬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다시 한번 내리치며 격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믿었던 사람들 모두 자신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에는 깊은 몰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막막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